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어터리 팀에서 이번 바트 디노이징 시퀀스 투 시퀀스 프리트레이닝 논문을 발표를 맡게 된 진명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김은희, 박희수, 백지훈, 주정원, 진명훈 이렇게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바트는 2019년 10월 29일 날 아카이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발표를 한 논문이고요. 올해 2020년 10월 7월 5일에서 10일 동안에 진행된 ACL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논문이기 때문에 현재 페어식에서 오른쪽 링크에서 보시면은 바틀에 대한 모델을 접근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페이스북에서 바트에 대해서 sequence to sequence 모델 trained with denoising as pre-training objective, 즉 sequence to sequence 모델이면서 denoising 태스크를 pre-training objective로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오늘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바트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인 디노이징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바트 논문의 페이퍼에 나온 내용을 충실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 뒷부분에서 바트가 NLP 태스크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SKT AI에서 코바트를 이제 시연을 했었죠.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관련돼서 제가 한번 예시를 넣어서 데모 버전의 예시를 넣어서 얼마나 요약을 잘하는 모델인지를 직접 보여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우선 바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할까 합니다. 바트는 페어에서 이제 설명을 했다시피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는 디노이징 태스크를 하면서 말이죠. 즉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디렉셔널한 인코더, 즉 BOT, 그리고 어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더, GPT의 모양과 같은 인코더 디코더 모양을 가지면서 왼쪽 아래 인풋으로 들어오시는 문장을 보시면 버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처럼 커럽티드, 즉 노이즈가 낀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해서 프리트레이닝은 커럽티드 된 인풋 센텐스를 오른쪽 상단에 A, B, C, D, E와 같이 원래 오리지널 다큐멘트로 혹은 센텐스로 복원시키는 태스크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들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시퀀스 투 시퀀스는 시퀀스에서 시퀀스를 출력시키는 모델을 의미를 합니다. 즉 인풋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고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하는 모델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요. 즉 위에 같은 그림처럼 말입니다. 근데 위에서 이제 각자의 모델은 GRU, LSTM의 변형이죠. GRU를 인코더와 디코더의 모델로 사용을 했다면 마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를 그 모델로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바트의 인코더 디코더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와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버트나 GPT와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부분이 다를까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와는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바트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면서 디노이징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하는 버트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처럼 어떤 커럽티드 된 다큐멘트를 원래 오리지널 다큐멘트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법을 학습하면서 사전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과 같이 말이죠. 치킨 캐커 앤 블라콕이라는 문장이 있었으면은 인간은 자연스럽게 닭이 캐클 하고 울면은 누가 꼭 하고 울지? 오리가 울겠구나 라는 식으로 빈칸을 채워넣을 수 있는 인지 심리학적 근거 논문이 1953년에 리더빌리티, 클로즈 프로시듀얼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서 버트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버트의 인트로덕션에도 나오다시피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법론들은 광범한 NLP 태스크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크로브의 워드 투 백이나 LNAI의 엘모, 구글의 버트, 스팸버트, 엑셀렛, 로버타와 같이 말이죠.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접근은 앞장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심리학의 클로즈 태스크에서 영감을 받은 버트의
마스크 랭귀지 모델의 변형입니다. 그 논문은 아래 클로즈 플러시들 A New Tool for Measuring Readability라는 논문에서 나왔고요. 또 논문에서 언급하기로 MLM에 대한 변형들은 많이 나왔죠. 엑셀에서 PLM, 마스크드 토큰이 예측될 순서를 개선하거나 스팸볼트에서 마스크드 토큰의 분포를 개선하거나 혹은 유니LM에서 마스크드 토큰을 대체할 컨텍스트를 개선하는 식의 다양한 변형들이 나왔으나 바트 논문에서 언급하기로 기존의 방법론들은 특정 엔드 태스크 형태에 집중해서 활용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비해서 바트는 어느 부분이 장점일까요? 즉 활용성이 떨어지는 이런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들의 어떤 노이즈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바트와 버트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바트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더 높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대결을 하기 전에 각자에 대해 정보를 한번 알아봅시다. 버트는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만 모델을 구축한 모델입니다. 이 부분을 많이들 헷갈려하고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버트도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디노이징 오토인코딩 태스크를 풀고요. 바트도 디노이징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풉니다. 그럼 뭐가 다를까요? 바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로만 버트는 모델이 구성이 된다면 바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버트에서 쓰고 있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과 한 가지의 더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가 있죠. Next Sentence Prediction이 바로 그것인데요. 근데 후속 연구들에 의하면 Next Sentence Prediction보단 MLM의 효과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NSP는 역사의 뒤안길로 묻혀져 가는 추세였고 MLM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버트의 대항마로 엑셀렛이 나올 때 또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버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노이징 오토인코딩에 기반을 한 모델입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은 물결 표시가 있는데요. 노테이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X 햇은요, corrupted document입니다.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문장인 거죠. Chickens, cackle and block, quack 이렇게 하나가 마스크드된 가려진 문장을 오염된 문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X반은 뭘까요? Reconstruction document, 즉 원본 문장입니다. 즉 오염된 문장이 왔을 때 원본 문장으로 되돌릴 확률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MT라는 거는 이 해당 토큰이 마스크드 됐는지 아닌지에 대한 인덱스를 가려주는 겁니다. 해서 왼쪽 문장처럼 A 블라 C 블라 E가 주어졌을 때 B 블라 블라에 B와 D가 오는 것을 예측하는 방법을 버트가 채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엑셀렛이 지적하기로 independence assumption, 즉 모든 마스크드 토큰은 독립적으로 재구축되기 때문에 위의 수식이 equal이 아니라 approximation, 즉 물결로 표시가 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버트에서 마스크드 토큰을 이제 넣어주는데 파인 튜닝 때는 마스크드 토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pre-train fine-tune discrepancy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엑셀렛은 오토리그레시브한 랭귀지 모델, 즉 PLM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었죠. 자, 그럼 바트를 이제 한번 봅시다. 바트는 버트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바이디렉셔널한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버트를 채용하는데 버트와의 차이점은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각 레이어별 베이스 모델은 6가지의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 라지 모델은 12가지의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를 각각 가지는데 레이어별로 크로스 어텐션을 디코더에서 추가로 수행해주고 버트와 다르게 워드 프리딕션 전 추가적인 프리커넥티드 피드포워드 프리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디코더를 가지죠. 옥토 리그레시브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GPT와 같은 디코더를 가지는데요. GPT와 다르게 렐루 대신 갤루를 사용하고 파라미터를 평균 0, 표준 편차가 0.02인 정규 분포로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바트는 어토리그레시브한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버트의 단점, 앞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개선이 가능한데요. 특히 이 두 가지 단점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NSP 말고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의 변형체들을 사용함으로써 근데 엔드 태스크에 집중했던 이전 모델들과 다르게 노이즈 플렉시빌리티, 오리지널 텍스트의 임의의 변환,
저희가 어떻게 define 하든지 바트 아키텍처에 적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시키고 이후 파인 튜닝을 함으로써 생성 모델에 특화된 우리 바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아키텍처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노이즈 태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트에서 노이즈 플렉시빌리티, 즉 어떠한 임의의 변환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해줘야겠죠. 때문에 바트 논문에서는 5가지의 노이즈 펑션, 커럽션 펑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어떤 건지 하나씩 살펴보죠. 토큰 마스킹은 버트의 MLM과 동일합니다. 랜덤 토큰들을 샘플링하고 이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가지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제 그녀와 만났다. 그녀의 데이트는 너무나도 달콤했다라는 문장이 있었을 때 그녀와 그녀와의가 랜덤하게 각각 문장별로 샘플링 됐다면 해당 토큰들을 마스크드 80% 확률로 마스크로 마스킹, 동일하게 버트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10%는 그대로 놔두고 10%는 임의의 다른 토큰으로 변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큰 딜리션입니다. 입력에서 토큰을 임의로 제거하는 태스크고요. 토큰 마스킹과 다르게 모델은 어느 자리에서 토큰이 유실됐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와의가 채택이 됐다면 오른쪽에서 변형이 되면 없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텍스트 인필링입니다. 이 해당 태스크가 5가지 노이즈 태스크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았고 중요했다라고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런데요. 포화성 분포에서 람다 디폴트 값으로는 3인 포화성 분포에서 스팬 랭스를 추출한 길이만큼의 텍스트 스팬을 샘플링하고 토큰을 단일 마스크 토큰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스팬이란 긴 문장의 토큰들을 의미합니다. 0이 될 수도 있고요. 6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화성 분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리뷰를 드리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요. 람다라는 파라미터를 모수를 가지는데요. 이 람다는 포화성 분포의 기대값과 그리고 분산과도 같습니다. 즉 람다 3인 포화성 분포의 출력값은 분산이 3, 기대값이 3이니까 대략 0에서 6 사이의 값들 중에서 확률이 가장 0에서 6 중에서 스팬 랭스가 추출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건 3이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팬 랭스가 0인 경우에는 전혀 없는 생뚱맞은 곳에서 마스크 토큰을 삽입 인설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 태스크는 모델에게 스팬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토큰이 유실됐는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제 그녀와 만났다라는 문장에서는 스펠 랭스가 0으로 뽑혔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밑에 문장에서는 그녀와의 그리고 데이트는 스펠 랭스가 2가 뽑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스펠 랭스가 0이었으면은 어제 그녀와 만났다가 아니라 마스크드 토큰을 중간에 삽입하는 식으로 위에서도 보시면 D2에서 D2와 2의 사이에 마스크 토큰이 삽입이 됐죠. 그리고 아래에서는 그녀와의 데이트 랭스 2를 랭스 1의 단일 싱글 토큰 마스크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스팸버트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부분은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센텐스 퍼뮤테이션입니다. 지금 해당 예시에 있는 게 점으로 구분된 게 문장으로 구분된 거입니다. 해당 인풋은 센텐스로 들어올 수도 있고 도큐멘트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즉 어제 그녀와 만났다가 ABC, 그녀와의 데이트는 너무나도 달콤했다 DE 이런 식으로 입력이 들어가는 식으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풀스탑들을 기준으로 입력 다큐멘트를 센텐시스로 나누고 이 문장들을 임의의 순서로 섞어준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의 예시에서는 문장이 2개밖에 없으니 앞뒤로 이렇게 위아래로 섞여버리는 이런 커럽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큐멘트 로테이션인데요. 임의로 토큰을 선택하고 다큐멘트를 해당 토큰으로 시작하도록 로테이트하고 이 태스크는 모델이 문장의 시작이 어디인지 학습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라는 C라는 토큰이 선택이 됐으면은 C를 기준으로 그 뒤에 문장에 계속 시작하고 앞에 있는 토큰들은 맨 뒤로 붙여버립니다. 그러면 어제라는 문장으로 이 다큐멘트가 시작했는데 만났다, 뭐를 만났냐, 누구랑 만났냐, 어디서 만났냐, 이건 시작이 아니네 라는 거를 모델이 인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게 학습하는 태스크라고 합니다.
이 5가지 토큰에 대해서 구현체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서 허깅 페이스에 있는 이슈를 좀 찾아봤었는데요. 아래서 이제 확인할 수 있다시피 페어식의 디노이징 태스크에서 해당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링크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왼쪽에 있는 코드가 디노이징 태스크, 즉 페어식의 페어식 태스크를 상속받은 디노이징 태스크에 대한 객체를 담고 있는 코드고요. 오른쪽에서 직접 소스 코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태스크별로 if 존이 나눠져 있지는 않았고요.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은 permit sentence ratio 부분에 permit sentence 부분이 sentence permutation corruption의 예시고요. 제일 아래 if절에 보시면 add rolling noise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 부분이 document rotation 부분이며 add insertion noise랑 add whole word mask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text infilling, token masking, token deletion의 부분을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추가로 어떠한 노이즈 플렉시빌리티를 바트는 제공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의로 트랜스포메이션 펑션을 넣었을 때 사용자가 임의로 넣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커럽트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살짝 TMI를 제공을 하고자 하는데요. 포티푸마로의 아스타리올님께서 바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좀 이렇게 pre-trained sequence to sequence model by denoising text 모델이 나왔으니까 허깅 페이스에서 포팅을 하거나 구현해달라라는 거에 의해서 있어서 해당 논문에서도 저자분들을 직접 호출하면서 이렇게 되게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디노이징 태스크를 추천해 주신 분이 페어식 현재는 페이스북에 계시는 분이고 이전에 허깅 페이스, 켄쇼, 스탠퍼드에서 근무하셨던 분인데 허깅 페이스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코드는 이분께서 포팅하신 코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더더욱 더 코드 리뷰가 더 잘 됐겠죠. 해서 현재 이렇게 구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허깅 페이스에서는 완벽한 태스크들을 다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to do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적용이 됐지만 pre-training 오브젝티브에 대한 예제 그리고 but for summarization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sentence classification, token classification 그리고 해당 2개의 태스크는 허깅 페이스에서 구현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 태스크는 페어식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컨트리뷰션은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하네요. 네, 해서 이거는 이그젬플에 대한 코드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The cat masked on the mask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페어식에서 fill mask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접근을 하면은 The cat was on the ground, the cat was on the floor, the cat sleeps on the couch 등의 결과값을 얻을 수 있고 현재 허깅 페이스에서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한 거를 완벽하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객체로는 원 마스크당 원 토큰의 접근밖에 안 돼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예제를 진행해 본 것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하고 논문에서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제 어떤 로스로 학습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바트의 아키텍처를 한번 다시 뜯어봅시다. 원래 자, 왼쪽 하단에 A, B, C, D, E부터 한번 봐볼게요. 오리지널 더큐멘트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더큐멘트를 토큰 마스킹 등으로 커럽션을 해서 A 마스크, B 마스크, E라는 커럽티드된 문장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인베딩을 해서 D 차원의 인베딩을 해서 모델의 인코더에 넣어줍니다. 그럼 인코더에서는 베이스 모델의 경우에는 6레이어, 라지의 경우에는 12가지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 바트 인코더의 레이어 연산을 취해서 총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여기선 5가지가 되겠죠. 패드랑 EOS, BOS 토큰은 배제하고 말이죠. 하고 D 차원의 텐서가 디코더의 입력으로 인풋이 되게 되고 디코더는 오토리그리시브하게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시프트드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begin mode sentence A, B, C, D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면은 출력 값으로는 원래의 인풋을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아웃풋이 출력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논문에서 계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런 식으로 연산이 취해지게 됩니다. 오리지널 다큐멘트는 배치 사이즈 바이 시퀀스 랭스만큼
텐서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토리그레시브한 디코더에서 나오는 출력에서는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별 어떠한 인풋의 확률일지가 이제 나오면 해당 타겟과 아웃풋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넣어줘서 로스 값을 계산을 해주고 물론 중간에 비율로 사이즈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 해당 리컨스트럭션 에러로 바트는 프리트레이닝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에는 논문의 표현을 온전히 옮겨와 봤는데요. 바트는 커럽티드, 오염된 노이즈가 낀 다큐멘트와 를 통해서 학습하고 해당 커럽티드된 다큐멘트 즉를 리컨스트럭션한 디코더의 아웃풋과 오리지널 다큐멘트의 크로스 엔트로피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인 튜닝까지 하고 질문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바트 페이퍼에서 4가지 파인 튜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면 인코더와 디코더의 웨이트가 업데이트 되겠죠. 그러면 이전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ABC라는 문장과 BE라는 문장이 있는 한 개의 다큐멘트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인코더와 디코더에 완전한 인풋을 넣어주고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헤더에 넣어줘서 총 아웃풋으로는 문장별로 토큰이 들어오게 문장별로 예측을 할 수 있게 아웃풋이 나온다고 합니다. 버트와의 차이점은 버트의 클래시피케이션 스페셜 토큰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바트에서는 단순히 엔드 토큰으로 구분을 해줘서 완벽한 인풋으로 넣어줘도 문제가 없게 설계를 했다고 하네요. 하고 오른쪽 상단에는 지금 타이핑 미스가 있는데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입니다. 토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센텐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와 유사하게 인코더와 디코더의 인풋에 동일하게 완전한 문장을 넣어주고 이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들어온 토큰별로 문장에 상관없이 아웃풋이 최종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츠를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삼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시퀀스 제너레이션 태스크인데요. 보통은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쓰이는 파인 튜닝 기법이겠죠. 이 부분은 버트처럼 추가적인 레이어를 달아줄 필요가 없이 오토리 이그레시브한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인코더에 완전한 입력을 넣어주면 디코더에서 오토리 이그레시브하게 한 개씩 이제 뽑아주게 되면 생성 혹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 대한 파인 튜닝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 태스크는 좀 다른 아키텍처들과 다르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 영어에서 한국어, 프랑스어에서 일본어 등의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두 개 간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노이즈 학습법이 안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지금 인코더와 디코더에서 노이즈 학습을 했을 때 단일 언어에 대한 프리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인코더에 입력을 넣어줄 땐 임의로 초기화된 인코더에 입력을 넣어줘서 해당 언어에 대한 입력으로 바꿔준다고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만약에 한국어라고 하고 A, B, C, D를 영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바트는 영어 혹은 한국어에 대한 단일 모노링규얼로 노이즈 오브젝티브를 학습을 했는데 번역 태스크에서는 입력으로는 한국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펜던시가 발생을 해서 임의로 초기화된 인코더 레이어를 붙여서 영어의 인풋으로 바꿔줘서 이거를 출력하도록 모델을 파인 튜닝을 설계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NLP 태스크에 대해서 바트의 퍼포먼스를 체크를 했는데요. 베이스 모델과 라지 모델 기준으로 실험을 했고, 네. 앞서서 베이스 사이즈 모델을 기준으로 여러 태스크에 대해서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아래에 CLM은 GPT와 유사한 캐주얼 랭귀지 모델을 의미하고요. PLM은 엑셀렛의 퍼뮤테이티드 랭귀지 모델, MLM은 버트의 그것이고요. 멀티태스크 마스크 랭귀지 모델은 UniLM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MES라는 텍스트 인필링의 영감을 받았던 모델의 마스크 시퀀스 투 시퀀스랑도 비교를 했습니다. 수행할 태스크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데요. 각자 스쿼트, MLNI, ELI5, XSUM, CONVEY2, CNN, NDM 등의 데이터셋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 결과들에서 얻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바트 페이퍼에선 다음과 같이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 메서드별로 프리트레이닝 메서드는 태스크별로 결과가 상이하다. 즉 버트는 NLU에 강한 성향이 있고 GPT와 같은 오토리그레시브는 생성 쪽 NLG에 좀 강한 성향이 있더라. 그리고 토큰 마스킹은 굉장히 중요했고 스쿼드에서 보시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즉 바이디렉셔널한 인포메이션을 포함한 태스크들은 90.0, 87.0, 89.1, 89.2 등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는 걸로 얘기가 나오지만 랭귀지 모델, 세 번째 랭귀지 모델은 GPT의 캐주얼 랭귀지 모델인데요. 단순히 오토리그레시브한 정보로는 이러한 바이디렉셔널 인포메이션이 필요한 스쿼드 등의 태스크에서 굉장히 낮은 점수를 얻은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ELI5, 즉 생성 태스크죠. 생성 태스크에서는 굉장히 랭귀지 모델이 괄목할 점수를 얻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라지 스케일 프리트레이닝 실험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즈는 그리고 배치 사이즈, 트레이닝 스텝, 토커나이즈 메서드는 GPT와 동일하게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하고 프리트레이닝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사용하고 또 다양한 실험 조건을 논문에서는 기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BOT, UniLM, XLab, 로버타, 그리고 BAT, 인트로덕션에서 언급했던 모델들과의 성능 비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버타가 이제 BOT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학습시키자라고 했던 모델인데요. 로버타 대비 BAT가 우세한 태스크들도 있고 열세한 태스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스쿼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해당 생성 태스크, 어, 지금 왼쪽에 있는 생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쉬운 생성 테스트이고요. 좀 바이어스가 낀 생성 테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갈씩 문장들이만. 그리고 엑세썸은 정말 진짜 배기 요약 문제인데요. 미갈식 문장들이 많고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로 첫 번째 있는 리드 3는 문장에서 앞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만 가지고 요약 점수를 체크한 건데 CNN 데일리 메일에서는 리드 3가 정말 거의 소타라고 가이할 만큼 높은 점수를 보유하고 있죠. 그러나 엑세썸에서는 처참한 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스크에 대한 난이도 차이를 리드 3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바트의 진면목이 발휘가 되는데요.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에서 굉장히 우세한 성능을 자랑하며 앞선 모델들과 큰 격차를 벌리며 소타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ELI5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로 마무리를 했고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오른쪽의 피규어는 번역에 대한 피규어인데요. 그렇게 큰 성능을 거뒀지 못했을 뿐더러 페어의 저자들도 바트가 번역 태스크에서는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의아하고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야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후에 이어진 논문 MBAT, 크로스링귤 바트에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연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의 챕터 6, 퀄리테이티브 애널리시스에서는 생성 태스크가 정말 잘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5가지 이제 다큐멘트에 대해서 바트가 서머리한 문장을 이제 예시를 들어주고 이게 정말로 잘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예시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제 SKT AI에서 코바트 서머라이제이션에 대한 이그젬플이 나왔었는데 현재 이제 GitHub 아래 링크에서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는 모두의 말뭉치, 청와대 국민청원 등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고 토크나이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모델의 파라미터, 베이스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6가지 레이어, 어텐션의 헤드는 16개를 사용했고 FFN 디멘전은 3072, 그리고 히든 디멘전은 768 이렇게 사용한 모델입니다. 해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원문 뉴스를 넣었을 때 이 코바트 모델에 넣어서 요약된 문장을 확인해 보면 딱 정말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이게 다 읽으면서 비교를 해보면 바트가 요약 모델에서 정말 잘하는구나 라는 걸 한번 다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서서 진행된 내용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